국제통화기금 IMF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올해 미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겠지만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여러 경제 지표는 경제 활동이 지난해 매우 강력하던 상황에서 둔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경기 침체는 우리의 전망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음 달 3일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코잭 대변인은 관세가 각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면서 관세가 지속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가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소식으로 미국의 경제 전망 소식을 꼽으셨는데 아직까지는 침체로 가는 건 아니지만 침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IMF가 사실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네. 둔화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사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나홀로 네. 어떤 성장? 예외주의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극성을 부릴 정도로 예. 미국 경제의 어떤 침체나 둔화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었는데 국제적인 기구 IMF가 사실은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를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도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제 지표들이 사실은 둔화라든지 어떤 침체의 그림자를 갖다가 들이우고 있다. 즉 미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원 PCE 물가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여기서는 이제 물가 지표로 삼는 게 보통 근원 PCE 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근원자가 붙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농산물이라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뺀 나머지 물가, 이걸 갖다가 근원 PCE 물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2월달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안 좋게 물가 오름세가 좀 심화되는 느낌의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MOM 전월 대비로 해서는 0.4%가 올랐고요.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동월 대비에서는 2.8% 정도가 올랐어요. 네. 이게 1월 달에는 0.3, 2.6%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전월 대비 0.4% 올라서 별로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0.4 곱하기 12 해보십시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달 0.4%씩 오르게 되면 1년 동안에 4.8%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연준이 물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게 한 2% 정도 되니까 지금 두 배 이상으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 되는 겁니다. 이걸 직전 6개월로 놓고 보면은 좀 심각해져요. 6개월 평균으로 놓고 보면 3.1%가 올랐고요. 네. 직전 3개월을 놓고 보면 벌써 3.5%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관세 정책의 어떤 후폭풍이 네. 2월 달 물가 지표니까 아하.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이게 3월, 4월, 5월로 갈수록 물가 오름세는 더 강화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물가 오름세를 간데 쪼개보면은 더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거는 상품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이걸 갖다 보통 상품 물가라고 하거든요. 네. 상품 물가가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비스 물가, 가령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이런 물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미국민들의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예. 상품 물가라는 건 왜 올랐느냐 그러면 이거는 관세 정책의 어떤 후폭풍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상품 물가가 올랐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이제 점점 안 쓰고 있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건데 네. 사실 미국의 개인 소득이 줄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0.8%가 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전문가들 전망에서는 한 0.4% 정도가 늘을 거라고 했는데 0.8%가 늘었으니까 2배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늘었지? 이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보통 1분기에는 그 미국 정부 이전 소득들이 집중이 돼요. 정부에서 이제 가령 그렇죠. 비민춘이라든지 이런 쪽에 쿠폰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 세액 네. 공제를 해주는 거 1월 달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이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소비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미국인들은 소득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소비가 훨씬 더 빨리 늘어납니다. 이게 정상의 소비 패턴이에요, 미국은. 네네.
근데 소비는 0.4%밖에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명목으로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게 되면 0.1%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0.1% 늘어났으니까 그래도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1월 달에 마이너스 0.6%가 감소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감소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일기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외에 나가지 않고 외식도 안 하고 뭐 이런 여행도 안 하고 네네. 이런 영향이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0.6%였는데 2월 달에 날씨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1월 달에 지갑을 닫았으니까 2월 달에는 더 써야 되는데 2월 달에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을 공이 놓고 보게 되면 소비도 감소를 하고 있다. 네네. 근데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유용한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GDP의 70%가 소비에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줄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와도 이미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미국 경제에는 좀 안 좋은 사인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의 침체 가능성들이 오늘은 뭐 60%까지 높아졌어요. 오.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미국 성장률 추정치는 보면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맨 처음에 1.8, 1.6, 1.4, 1.0, 0.6%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네. ING 같은 경우에는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JP모건 같은 경우는 예. 미국의 침체 가능성을 60%라고 봤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미국 역사상 이렇게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전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 보통 40%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오늘 보니까 60%를 갖다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 서서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본격적인 관세 영향이 지표에 다 반영된 것도 아닌데 이 정도고 물가 오르고 소비는 줄고 있다. 이 미국 경제가 좀 침체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내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약간의 영향이 좀 있겠죠. 아, 당연합니다. 네. 글로벌 경제는 이미 뭐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상호관세의 영향으로 네네. 사실은 둔화,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의 둔화 침체는 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관세 정책을 갖다가 계속해서 고집해 나간다면은 뭐 둔화 침체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연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데 3월에 동결을 했고 연내 2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지금 네네. 물가가 오르고 있다면 이거 참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물론 향후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연준도 지금 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네네. 할 수 없고 어떻게 보게 되면 사방이 꽉 막힌 형편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물가는 네. 오르니까 사실은 그렇죠. 경기는 둔화로 가고 침체로 가는데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네네. 물가 자체가 뭐 높아버리면은 사실 금리를 인하할 명분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 굉장히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